안녕하세요. 아버지 말을 전해주는 사람 정학진입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이죠. 오늘 아버지 메시지는요. 지혜롭게 놀면서 자신을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마음껏 놀고 즐기며 젊음을 발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젊은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특권을 남용하면 곤란하다. 젊음이라는 돛을 올리고 즐거움을 찾아 출항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른다. 취소한 방향을 가늠한 나침판을 챙기고 키를 잡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자세마저 흐트러진다면 목적지인 참다운 즐거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아마도 불명예스러운 상처를 입은 채 처음 출항했던 항구로 기진맥진하여 귀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금욕주의자가 되라거나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오히려 젊음을 마음껏 발전하여 즐겁게 놀라고 권하고 싶다. 다만 옳지 않은 항로는 절대로 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구나. 너는 어떤 일에 즐거움을 찾는지 궁금하구나. 마음에 맞는 친구와 큰 돈을 걸지 않고 절도 있는 카드 노래를 할까? 명랑하고 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함께 있음으로써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 나는 너희 즐거움을 하나하나 검열하고자 하는 묻는 것이 아니다. 다만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자로서 건전하게 노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을 뿐이다. 젊은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기호와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만을 선택하기 쉽다. 심지어 무절제가 바로 놀이인 양 착각하는 젊은이도 있다. 너는 어떠한가? 가령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셔 몸과 마음에 나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한 달 용돈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큰 돈을 걸어 도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카드에 빠져드는 것이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자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거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는 것도 삶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것은 모두 가치 없는 놀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치 없는 놀이가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남들이 오락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네 나이에 놀이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 만큼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들 염려도 크다. 놀기 잘하는 한량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무절제를 뒤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젊은이가 멋진 한량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에 몰리에르 원작의 번역극 타락한 방탕자를 보러 갔단다. 주인공이 방탕한 행각에 매료든 젊은이는 자기도 타락한 방탕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다구나. 친구들이 타락하는 그만두고 방탕자만으로 만족한 것이 어떻겠느냐고 설득해 보았지만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을 했단다. 안 돼. 방탕자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타락하니 붙어있지 않으면 완전한 방탕자가 될 수 없단 말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의 모습이다. 거칠의 즐거움만으로 사로잡혀 스스로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닥치는 대로 뛰어들다 보면 마침내 정말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다시금 돌이켜보기 싫은 추억이지만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나의 경험을 들려주려고 한다. 나 또한 내 기호와 상관없이 한때 놀기를 잘하는
한량으로 보이는 것이 가치에 둔 어리석은 젊은이 중 하나였다. 본래 좋아하지도 않은 술을 놀기 잘하는 한량으로 보이기 위해 진탕 마시댔고 숙취를 느끼면서도 또다시 술을 마시는 악순환을 반복하곤 하였다. 도박도 마찬가지였다. 도박을 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라고 믿었기에 분별 없이 뛰어들긴 했지만 본래 그것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그렇게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껍데기 삶을 몇 년이나 지속한 결과로 내 자신의 참다운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모순 뛴 인간상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거칠애로 꾸며댔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노릇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나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체에 충실을 하였지만 일종의 유행병처럼 형식만의 놀이에 빠져있던 나는 그 대가로 진정한 즐거움을 빼앗기고 말았단다. 내가 지니고 있던 재산이 줄었으며 건강도 해쳤다. 이 모두가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야 겸허히 뉘우치고 있단다. 너는 내 어리석은 경험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는 내가 너 스스로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 우선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놀이를 생각해 보아라. 그 놀이를 계속해도 될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그런 다음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거라.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것을 즐겨라. 하지만 과음이나 과식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해야 한다. 물론 20세까지는 굳이 남을 의식하여 개성을 죽이거나 자신의 기호를 억제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분명하게 컨트롤해야 한다. 토박이 즐겁다면 그것도 즐겨라. 그러나 내 기억에는 돈의 액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적어도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토박판에서 이성을 잃고 싸움을 하거나 욕지거리를 내뱉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독서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분별 있는 교양인과 대화하기 위한 시간도 남겨두어라. 대화의 상대는 가능하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좋다. 사교계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다. 대화의 내용은 그다지 건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삶의 활력을 찾을 수도 있고 특히 그들의 태도를 보고 배울 점도 있을 것이다. 참된 즐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도박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결코 없다. 늘 술에 취해 말썽을 피우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지불하지도 못할 큰 돈을 내기에 걸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상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퍼붓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사람도 없으며 방탕한 생활로 몹쓸 병에 걸린 건강을 잃은 사람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참된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는다. 적어도 악덕을 모범으로 삼거나 악을 따르는 일은 없다. 아들아, 너는 진정한 놀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또 네가 좋아하는 놀이를 찾아내 그것을 충분히 즐겨라. 하지만 결코 타인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필요는 없다. 어떠한 놀이이건 파악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네, 아버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내게 맞는 놀이를 택해서 놀면서 자신을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무절제한 즐거움에 함정이 있고 또 진정으로 내게 맞는 놀이를 택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